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이야기에 맛있는 음식들까지 더해진 영화들이 있습니다. 일상을 무겁게 했던 생각과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오늘은 그런 영화들을 몇 편 소개해드리려 합니다.一日が終わり、人々が家路へと急ぐ頃、 남들이 다 잠자리에 드는 밤 12시가 돼서야 영업을 시작하는 이곳 심야식당. メニューはこれだけ。あとは 주메뉴 서너 가지가 있긴 하지만 손님이 원하는 것은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이곳. 물론 그건 심야식당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深夜食堂って言ってるよ。 심야식당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이들이 보입니다. いつものかい？ 하지만 마스터라고 불리는 이 남자는 그들이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お待ち。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에 똑같이 둘러앉은 이곳에서는 서로를 갈라놓는 차별의 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야식당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손님으로 인정받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嫌なことあったから体が糖分欲してんの。 내가 어떤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따뜻한 음식으로 위로해주는 곳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심야식당의 화면 속에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元気そうだね。はい。はい。お待ち。 여러분이 심야식당을 보면서 묘한 편안함을 느낀다면 아마 그 이유는 영화를 통해서라도 그런 희망을 다시 꿈꿔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家路へと急ぐ頃、俺の一日は始まる。人は深夜食堂って言ってるよ。 두 번째 영화는 도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이치코가 홀로 시골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담담히 담아낸 작품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湿度100%近い空気 흔히 전원 생활을 다루는 많은 작품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귀농을 낭만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指で草を引っ掛けるように混ぜて浮かせる 오히려 한 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스러움과 고된 과정이 필요한지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腰と肩にくる 마트에 가면 간편하게 살 수 있는 식재료들인데도 이치코는 굳이 농사를 짓거나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그 재료들을 직접 구해서 쉽지 않은 한 끼를 만들어냅니다. 분명 그 과정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편리한 도시 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おひたしにしたり漬物に混ぜたりするシャキッとして少し 내 몸의 일부를 이루게 될 음식을 내가 직접 구하며 나 자신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이치코의 한 끼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このご飯は去年のお米だ前の年の米で炊いたくるみご飯を食べながら収穫したお米 그래서 여백이 많은 이 영화의 장면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 됩니다. 마치 이치코가 음식의 재료를 직접 찾아다녔던 것처럼 말이죠. 이따다키마스 이번엔 도시와 시골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来た 정확히 어딘지도 모를 외딴 섬마을. 来た 중년 여성인 타에코는 그곳에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처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予約のお客さんお腹空きました 그러나 혼자 조용히 휴양을 하러 온 그녀의 목적과는 달리 이곳의 펜션 주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러 가자고 말하고 夕食は外でみんなと一緒に食べ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 또 아침에는 정체불명의 여인이 다짜고짜 그녀의 방에 들어와서 잠을 깨우기도 朝 합니다. です。 섬 사람들은 아침마다 해변에 모여서 이상한 체조를 하고 じゃあここに遊びに来た人は一体何をするんですか 관광을 할 만한 곳이 없겠냐는 타이코의 질문에는 黄昏れる 여기선 대부분 사색을 한다는 이상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黄昏 명확한 목적도 규칙도 없이 느리게 흘러가는 이 섬이 타이코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휴양이라는 자신의 원래 목적을 이뤄내 보려고 다른 숙소에도 가보지만 생각만큼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先生、はいここで飲むビールは最高ですが、黄昏れるのも最高です。 그리고 타이코는 곧 깨닫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짜여진 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그런 방식 때문에 어딘가로 휴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신이 지쳐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얼음과 팥, 그리고 조금의 꿀만 들어간 이 소박한 팥빙수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굳이 거창한 것들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타이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경을 잃어버리지만 굳이 그것을 찾으러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안경을 잃어버려서 흐릿하게 보이는 세상에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핀란드에서 일본의 가정식을 파는 독특한 식당, 카모메 식당입니다. Hän on ollut täällä jo kuukauden. En minäkään ole nähnyt ketään muuta siellä. 카모메 식당의 주 메뉴는 일본의 주먹밥. 부담 없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판다는 나름의 운영 철학이 반영된 메뉴이지만 いや意外といけるかもしれませんよ。日本人はダメでもフィンランド人はいけるかもしれないし。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음식인지 가게는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파는 음식은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정갈합니다. 한 번에 눈길을 사로잡지는 못하는 모양새라 가게에 손님이 늘어가는 속도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느리지만 한번 가게에 발을 들여서 그 음식을 맛본 손님들은 꼭 이곳에 다시 오겠다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카모메 식당에는 요란하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나 음식을 맛보며 과한 리액션을 보여주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공간과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뿐이죠. 마시나 그리고 그건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受け取れません。見くびらないでください。風呂に行ってきなよ。 자극적인 연출로 눈길을 끌기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자극적인 영화들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에 지치셨다면 차라리 소박하지만 편안한 이 영화들을 틀어놓고 집에서 여유로운 여가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화들을 보고 나면 복잡했던 여러분의 머릿속은 분명히 이 영화 속의 풍경들처럼 바뀌어 있을 겁니다.